안녕하세요. 아우레입니다. 저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드디어 한국 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주식을 시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한국에 없는 그런 가치들 때문인데요. 그것은 integrity 그리고 sense of service 뭐 등등등입니다. 이 integrity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에 되게 훌륭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의 경영진에서 그 주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취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배신을 때리는 경우가 너무 문화적으로 많아가지고 더 이상 서양의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테그리티가 없는 것들은 오랫동안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쓴 영어 책에도 이렇게 lasting success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integrity라고 the essence of lasting success is integrity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저 integrity가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회사가 잘 되고 있는데 뭐 인적 분할을 한다던가 물적 분할을 한다던가 그딴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주주의 뭐 그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배신을 때려버린 거 자기들만 이렇게 이익이 되는 걸로 먹고 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문화적으로 많아가지고 더 이상 해외인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의 기업이 되게 눈에 띄어서 이번 금요일에 주주가 되었는데요.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가지고 그 회사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그 HBM이라는 AI랑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되게 중요한 부품 잘 알고 계시죠? 그 부품 메모리 칩을 만드는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고 그리고 또 이 회사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마진율이 무려 52% 내더라고요. 그로스 마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경영진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렇게 자기들만 이익을 뭐 가족 경영이라든가 그런 거라면 이렇게 먹고 튈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광노정 CEO가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또 그렇게 이렇게 주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좀 이 회사를 내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 뭐 인재 경영을 해서 그렇게 되겠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경쟁사들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삼성과 그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은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미국 회사고 그 마이크론은 지금 주가가 한 9% 정도 오버밸류 되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 더 뛰어난 HBM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HBM은 뭐랄까 이게 이렇게 돈을 퍼부어가지고는 이렇게 짠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또 그 시장에 있는데 그 삼성과 마이크론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워렌 버핏은 unfair advantage라고 하셨어요. 이 unfair advantage는 좀 고급 용어인데요. unfair advantage는 남들이 베낄 수 없는 나만의 강점입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는 이게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워렌 버핏도 자기 투자 초기에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unfair advantage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실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unfair advantage를 갖추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unfair advantage가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투자가 있고 투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시간의 차이인데요. 투기는 내가 뭐 당장 뭐 오늘 내로 뭐 이렇게 수익을 벌려고 하는 것이 투기고요.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라던가 뭐 기업이 뭐 하고 있는 뭐 그런 행위에 대한 그런 경쟁성 이런 거는 따지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주가로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라고 하죠. 그거는 사람들의 관심이 몰릴 때 반짝 사서 이렇게 가치가 올랐을 때 바로 팔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투기꾼들입니다. 한국에는 투기꾼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투자가 이러면서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아니 뭐 TV는 아니고 저기 유튜브에 나오시더라고요. 뭐 키움증권이라든가 거기서 이렇게 투자 대회를 하는데 사실 그건 투자 대회가 아니라 투기 대회입니다. 매매 이렇게 사고 팔아가지고 차익을 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TV에도 나왔던 분 중에 김종봉이라는 분은 그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동안만 없어지지 않을지만 확인하신대요. 그거는 매매하는 것이지 투자가 아닙니다. 저는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건 좀 널리 내다보고 워렌 버핏의 방식대로 제가 이렇게 좀 확신을 갖고 큰 금액을 이렇게 들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수익을
많이 벌어서 그게 당신의 인생을 바꿀 정도가 되려면은 큰 금액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티스푼만 짝깍 넣어가지고 깔짝깔짝 해서는 이렇게 삶이 변하지 않아요. 뭐 밥 한 끼 정도 먹는 거잖아요. 그보다는 뭔가 버스트업이라고 오렌 버핏이 표현하셨는데 그런 욕조 같은 거를 딱 돼야 됩니다. 내가 큰 금액을 거기에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 수 있으려면은 거기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과 신념은 알물 얻을 수 있어요. 불안은 무지가 원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확실히 이해하면은 그것을 정말 큰 금액을 자신감을 갖고 가질 수 있어요. 자, 금요일에 또 이렇게 다시 좀 더 매수한 것 중에 맥도날드 주식이 있는데요. 맥도날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저점을 찍고 또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또 다시 매수를 했는데요. 저는 맥도날드를 정말 이해하고 2007년, 6년부터 지켜봤던 기업이라서 제가 정말 잘 이해를 합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맥도날드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지 좀 이해가 가늠은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맥도날드에서 직원으로서 일을 해봤고 그 회사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이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고 어떤 시스템이 있으며 또 무엇보다도 이것도 워렌 버핏도 강조하시는 건데 어떤 바보가 운영하더라도 계속 굴러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맥도날드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 지금 좀 이따가 이 책을 전해주러 중학생 제자를 만나러 가는데 만나러 가가지고 저 또 맥도날드를 먹을 거예요. 제가 저 환경오염 그러니까 그 클라이밋 체인지를 막는데 그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게 소고기를 안 먹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석유를 안 쓰는 거, 예를 들어 비행기를 안 타는 것인데요. 저 이 두 가지를 지난 10몇 년 동안 지켜왔는데 제가 너무 절제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안 타는 거는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은 햄버거는 종종 먹습니다. 방금 새가 들어간 거 보셨나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일단은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그래요. 자, 정리하자면 제가 SK 주주가 된 이유는 제가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 이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지금 9% 정도 고평가되었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제가 보기에는 한 49%, 48% 정도 저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HBM 시장은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성장할 것이고 그때까지 SK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 경영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주가가 이렇게 막 엄청 떨어지게 되거나 그런 일이 가능성이 좀 더 적은 것 같아서 일단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SK 하이닉스가 계속 그 주도권을 쥐고 있을지는 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당장 내년까지의 매출은 올해도 굉장히 많았지만 내년에도 높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한 내년까지는 보고 있고 저의 목표 금액은 한 54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한 49% 정도? 그래서 지금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JP 모건이라든가 그렇게 제가 좀 더 관련이 있고 좀 더 신뢰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여전히 홀딩과 매수 태도를 스탠스를 잡고 있거든요. 지금 금요일에 그렇게 하락했던 거는 그 수익 실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는 그런 투자자들,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해외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금액을 보면은 그게 한 20만 원 후반대예요. 27만 원, 26만 원, 아니 26만 원은 없었고 27만 원, 29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좀 하락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센티멘트는 다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가는 everything returns to the mean. 여기서 mean은 평균 값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몸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지 이 살아있는 이런 에너지가 소멸되고 나면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나무와 같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근데 주가도 그 회사의 이익과 이렇게 좀, 이익의 평균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말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가지고 기대감이 높아져서 또 이렇게, 주가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본래의 가치로 돌아가는데요. 이 본래의 가치, 내재적 가치를 판단했을 때, 지금 적정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한 34만원? 30만원? 33만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내년을 봤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을 봤을 때 언제 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서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서 최고로 잘 하고 있는 회사여서 50만 원
원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좀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했거든요. 또 저의 오렉스 멤버 중에 SK 하이닉스 주주가 계신데 지금 100% 수익률이 되었는데 팔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하나은행 주주인데, 오랜 주주인데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하나은행은 계속 시클리컬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요렇게 가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딱히 안 해보고 지금까지의 이런 거를 recency bias라고 하는데요. recency가 최근이고 bias가 편견이에요. 지금까지의 그런 상황을 보고 그 과거를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 고점인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당장 판매를 했는데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팔고 나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저도 이런 실수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행동을 하기 전에 뉴 딜리전스를 반드시 해야 돼요.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이렇게 기업 가치를 한번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이게 여전히 언더밸류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좀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은행 정말 괜찮은 회사거든요. 이거는 어떤 가족이 소유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한국에 믿을 만한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여서 좀 판 거를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아무리 100%가 되었더라도 그 앞으로의 전망을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알고 좀 더 홀딩하시면은 200%, 300%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에 사셨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뭐 20만원 후반, 중후반, 후반에 들어갔으니까, 모르겠네요. 저는 한 2배를 보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회사를 얘기하고 제가 뭐 무슨 주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다들 따라하려는 뭐 이렇게 추천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케이스 스터디로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케이스를 공부하시면서 이 회사는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얻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 따라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거 판단은 본인의 몫이고 거기 행동에 대한 책임도 본인의 몫이잖아요. 저도 큰 실패를 했던 것도 실패라고 하지 말고 후퇴라고 하죠. 그것도 이렇게 남을 따라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섣불리 따라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사람마다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맞는 사람, 저와 결이 맞는 사람이 저를 따라하시면 잘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결이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영혼이 다른 사람이 다른 거를 이렇게 좀 같은 걸 하셔가지고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있더라도 그 주식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 주식으로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무와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나무가 있고 안 맞는 나무가 있어요. 식물을 여러 가지를 키워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은 참 잘 큰다고 하는 게 나는 잘 안 크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 나무가 저는 잘 키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주식이 저는 좀 나무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나무를 참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좀 비가 오네요. 좀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필사책을 또 최근에 냈잖아요.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에 그 2부를 그 필사책으로 만든 책인데요. 이거는 그 영어와 한국어의 지혜를 둘 다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부자의 111가지의 부자들의 사고방식, 그런 생각하는 법, 지혜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국어로 이해하실 수 있고, 그걸 또 영어로 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시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왜냐면 AI를 잘 쓰시려면 영어로 이거 판단을 하셔야지, 영어로 검색하셔야지, 또 올바른 정보를 훨씬 많은 방대한 그런 자료를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얻고 그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와 그리고 이렇게 자산을 늘리는 그런 투자 방식 배우셔서 우리가 잘 사는 한국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면은 출산율은 자동으로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건재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I care really about South Korea because I'm Korean. 저는 배 씨이기도 하고 전주의 씨이기도 한데요. 배 씨는 우리 한반도에서 2번이나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후손이고, 그리고 또
전주희 씨는 세종대왕이거든요. 이렇게, 저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랄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도 이렇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 뜻을 이어받아서 그 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부자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 뵐게요.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No worries.